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 이기욱입니다. 박서연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취업 설명을 해줄 취업 안내서 네,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투데이 잡스가 화요일에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네,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정말 정글과도 같은 창업시장에서 꿈은 있지만 어떻게 또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 분들에게 성공으로 향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창업 가이드 쓰담 스타트업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스타트업계의 슈퍼히어로와 함께 스타트업 성공 신화를 만들어갈 기업은 어디일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이어서 여러분을 찾아갈 2부에서는요. 국내에서보다 세계 시장에서 오히려 더 유명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여긴 몰랐지 신의 시장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강소기업이 소개될지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 작지만 강한 기업의 공채 정보와 합격 전략의 모든 것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네, 마지막 3부에서는요. 정말 취준생들의 하루하루는 빠르게 흘러가는데 막대한 취업 이야기를 두루두루 알기엔 너무나 방대하죠. 그중에서도 베스트 5만 추려서 알려드립니다. 취업 랭킹쇼, 오늘은 특별히 8월을 맞이하여 준비된 별별 랭킹쇼를 3부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바야흐로 스타트업 전성시대. 이 톡톡 튀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또 아무나 성공할 수 없는 게 바로 창업시장이죠. 그래서 오늘 창업인들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 스타트업계 슈퍼히어로와 함께 성공 신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넘쳐나는 창업이로는 이제 그만. 도전 정신 충만한 창업가들의 좌충우돌 현장은 짚어보고요.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마지막 2%를 채워드리는 시간인데요. 스담 스타트업과 함께 오늘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바 엔젤클럽의 김종태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요즘 여름 휴가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는데 글쎄 8월은 이 스타트업계 풍경이 좀 어떤가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너무 덥죠. 네. 작년에 이맘때 올해보다 더 더웠다는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올해 8월로 오면서 더 덥다는 느낌이 들고 이 폭염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면 유럽 같은 데 막 40도, 50도까지 뭐 인도도 50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더위 때문에 이겨내야 되는 거고 네. 더 덥게 하는 게 또 하나 있잖아요. 그 한일 관계. 지금 우리 그러니까요. 그 스타트업들도 역시 또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영향을 많이 받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여름 휴가 시즌들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몇 가지 형태를 나눠봤어요. 그 첫 번째 우리 스타트업들은 첫 번째 유형은 칩거형. 칩거형. 예, 칩거요. 그냥 완전히 더우니까 저랑 비슷하네요. 예, 그냥 어디에 이제 박혀서 네. 골방에 박혀서 내지는 자기 아지트에 박혀서 열심히 뭐 연구 개발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레저형. 레저형. 우리 그 동해안 가면 서핑 뭐 이런 게 있는데 그죠. 서핑하는 거를 오거나이즈하고 그걸 사업화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동해안 그 바닷가가 사업의 무대가 되는 거죠. 즐기면서 스타트업을 한다. 뭐 이런 좋네요. 개념으로 또 산속에서 뭐 이런 어떤 레저 같은 걸 같이 이렇게 뭐 엮어내는 그런 스타트업들은 레저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공유 오피스형. 그건 뭐죠? 예, 지금 공유 오피스가 뭐 해외 브랜드, 국내 브랜드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네. 거기 들어가면 시원해요. 예. 근데 이제 거기 입주하면 입주의 사용료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 한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되기 때문에 비싼데 그래도 이제 거기 입주한 친구들 찾아가서 거기서 같이 공유 공간이 있거든요. 넓은 공간. 거기서 같이 뭐 마치 미팅도 하고 그렇게 공유 오피스에서 시간을 보내는 스타트업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게 그렇겠네요. 더운 거를 시원하게 하면서 또 일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해외형.
이제 해외 시장 조사, 어. 또 해외 뭐 마켓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겸사겸사 뭐 여행 핑계를 겸. 담아서 여행 겸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간 사람들이 옆에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평소형. 평소와 똑같이. 네, 평소하고 똑같이 아. 그냥 더위야 뭐 신경 안 쓴다 그러면서 하는데 고생 많이 하시죠.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한일 관계 때문에 고생하는 우리 그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일본향 서비스하는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요. 일본에서 이제 서비스하고 또 일본으로 이제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일본 안에서 또 그 인터넷 SNS 서비스하고 이런 예. 친구들이 있는데 아무리 그 일본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역시 또 일본 타격을 사람들이 받겠죠. 배척하는 네. 그런 네.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스타트업들이 좀 고생하는 것 같고요. 뭐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스타트업들이 그 여름 더위를 좀 보내고 있긴 하지만 이게 뭐 논다든가 뭐 시간을 허비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역시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들 더위에 고생하지만 이겨내시고 화이팅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 여름에 이런 형태로 보내진 모든 분들이 또 결국은 그 스타트업의 또 자기 발전에 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들이고 일본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화이팅하길 바라고.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시는지요? 알겠습니다. 김 회장님의 그 오프닝 잘 들었고 그 옆에는 누가 나와 계시냐면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창업시장에 도전장을 낸 주인공입니다. MTM 유니온의 주민정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MTM 유니온 대표 주민정이라고 합니다. 유통에서 개발 생산까지 온몸으로 경험하고 지금 네. 현재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옆에 손이 하나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손 내밀고 있는지 해가지고. 네, 저희가 아마 이따가 찬찬히 살펴볼 것 같긴 한데 네. 오늘 스담 스타트업 기업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아마 저희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만큼 소감도 궁금하고 또 소개도 좀 듣고 싶거든요. 기업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자유롭게. 네, 저는 꿈을 실현하고 싶은 그 삶을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예. 저는 지금 현재 생활용품을 유통을 하다가 지금은 네. 이제 개발 생산해서 국내에서 판매하고 지금 작년부터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창업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창업은 보통 제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면 전 생계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 네. 그러니까 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 또 제가 생활용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셨겠어요. 예, 예. 제품을 보는 눈도 좀 남들하고는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도 많이 생기고 또 열정이 생겨서 제품으로까지 만들고 또 판매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뭐 사실 우리가 직접 뭔가 맞닿아 있는 거에 있어서는 뭔가 조금 더 창업을 해보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볼 어떤 용기도 갖게 되는데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여러 가지 뭔가 시행착오도 있으셨겠지만 대표 제품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제품이 조금 그 애착이 앞에 나와 가는?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손바닥. 보시는 예. 제가 장갑이고요. 예.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손을 사용해서 음. 작업을 하거나 활동을 하잖아요. 예, 예. 네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한 거는 이게 수세미가 가정에서 너무 더럽다고 예. 세균이 많은 수세미에 네. 대한 부분을 제가 연구를 하다가 이걸 좀 뭔가 해결을 해봐야지 하고 목표를 가지다가 설거지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설거지를 하다 보면 또 장갑도 끼게 되고 하니까 예, 예. 장갑과 수세미를 합치면서 항균성이 있는 그 손도 보호하고 그런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제품인데 지금 손바닥 모양이니까 괜히 하이파이브를 한번 하고 싶어지네요. 죄송하고요.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이 제품 좀 보면서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어떻게 뭐 돌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 재질은 실리콘 100%, 야. 뭐 99.9% 네. 실리콘이라서 항균인가요? 네, 친환경 소재이기도 하고요. 예, 예. 이 제품은 열에 강해요. 어. 그래서 100도씨 끓는 물에 넣어서 삶아서 사용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렌즈에 소독도 가능하고 또 손에 뭐 피부 질환 같은 걸 일으키지도 않고요. 예, 예. 그러면 여기 저희가 이게 너무 궁금해요. 조금 이렇게 들어서 앞면을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설거지를 할 때 네. 세제를 묻혀가지고 네, 거품을 내서 쓰는 건가요? 세제를 묻히면 여기 거품이 충분히 나서요. 그 세제 하나로 많은 양의 그릇을 다 닦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헹굴 때는
세제를 제거하는데 또 효과가 있어요. 아, 그래서 좋다. 그래서 또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비 오는 날 세차할 때 아주 네. 대박일 것 같은데요. 아, 용도가 세차도 가능하고 네. 애완견 목욕도 가능하고 아, 애완견 목욕할 때 좋겠네요. 목욕탕 청소도 가능하고요. 어. 장갑으로 할 수 정말 있는 모든 간편하네요. 활동을 다 할 수 있고 어. 이렇게 수세미를 잡는 힘이 피로도가 있거든요. 네, 예, 예. 네. 그거 하지 않고 온손으로 다 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게 이렇게. 활동해도 괜찮아요. 네. 그 내구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칼로 찢어지지만 않으면 정말 평생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영구적이다. 영구적인 건 별로 좋은 상품은 아니거든요. 예, 예. 어. 생활용품에서. 네, 그런데 네. 이제 저희가 계속 이제 개선을 하면서 얇아지기도 하고 좀 더 이렇게 기능에 맞게 맞춰져 가고 하긴, 있습니다. 예, 자주 소비자들이 쓰고 바꾸고 해야 매출 신장이 일어나시는데 네, 그렇죠. 영구적으로 하시다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지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매출적인 부분에서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게 되네요. 고무장갑 같은 경우는 네.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네. 이게 찢어지거나 눌어붙어서 그쵸. 못 쓰게 되는데 그런 점으로 못 쓰진 않고요. 찢어지는 것만 방지하시면 되는데 찢어지긴 합니다. 아, 그 그럼요. 정도로 당연히 찢어져야죠, 뭐. 그 정도로 좋은 제품이라는 말씀 드리고. 네. 네, 저희가 제품 살펴보니까 정말 더 많은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네. 문득 아침 방송 같은 데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사실 뭐 굉장히 많은 생활용품이 있지만 특히 이 제품을 좀 만들어내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원래는 이제 이런 생활용품이 아니라 소형 가전제품을 했었어요. 아, 가전제품. 정말요? 네, 그런데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생활용품 그리고 항상 소비가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 다시 또 사고 하는 네. 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부들이 좀 더 기본적인 생활을 하면서 재밌게 어, 가사노동을 할 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 항상 그런 점도 제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를 보신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단순하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고무장갑에다가 이렇게 뭐 달아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많은 기술이 집약이 돼야 되고 네.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것 같은데 과정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고무 장갑과 이 실리콘 장갑이 만드는 과정이 달라요. 음. 저도 처음은 고무 장갑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예. 이 돌기 구현이 되지가 않아서 어.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의 가장 리스크가 모방 제품이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쉽게 따라서 만드는군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게 특허 등록하는 그렇죠, 거였어요. 알겠었어요. 예. 제가 이제 특허 등록도 하고 상표 등록도 하고 디자인 등록도 하고 세계 6개국에 지금 등록이 되어 6개국에? 있습니다. 어. 네. 이런 특허 출원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보통 고무장갑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그런 만큼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시장에 이렇게 딱 선을 보였는데 매출이나 조금 어떤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제가 1년 동안 전시회에 나가서 소비자들하고 소통하면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어. 했어요. 이제 이 제품을 보면 대부분이 가면서 꼭 이 돌기를 만져보세요. 신기하다, 그러니까요. 요상하다 네. 아까 그렇게 교육 씨도 말씀하세요. 하이파이브 하려고. 어, 예. 네, 근데 다들 너무 이 장갑에 대한 친숙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생각하시고 용도도 자기가 직접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비싸거든요. 실리콘 재질이 비싸서 실리콘. 다른 것보다는 가격대가 많이 비싼데도 사가세요. 그래서 제가 고객들한테 항상 물어봐요. 왜 비싼데 사가세요? 그러면 신기해서 써보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 그렇게 소비자 가격이 얼마 되나요? 17,500원입니다. 좀 가격대가 네. 일반 고무장갑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그 깐깐하고 정말 그 소비에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계신 주부들의 마음도 한 번에 사로잡을 만큼 그런 네. 제품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김종태 회장님께 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제품 사업 전망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실리콘 소재를 활용한 생활용품이나 그 주방용품 기타 그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네. 특히 이제 그 어린이들이 막 빨고 뭐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그 건강 때문에 실리콘 소재로 많이 바뀌어가는 추세에 있고요. 아마 그 백화점이나 그 마트 같은 데 가면 실리콘만 모아서 따로 이렇게 그 행사를 하는 데도 꽤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 실리콘 제품으로 많은 영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우선은 이제 주방용품 같은 데서는 이런 이제 장갑들이 있을 거고 욕실용품, 그다음에 또 청소용품, 또 자동차용품에도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그 레저용품까지 지금 그 실리콘 소재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오늘 그 실리콘 장갑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기존의 그 고무장갑의
단점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요즘 이제 예전에 우리 그 생활 어떤 일하는 거에 영역이 나눠져 있으니까 여성들이 많이 했지만 최근엔 남성들이 설거지를 많이 하는 걸로 이제 보여져요. 그렇다 보면 남성들이 그 고무장갑 끼고 막 하려면 거기 낑기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 그죠. 실리콘 장갑 이거는 이제 그냥 쑥덕쑥덕 이렇게 쉽게 들어갔다 나왔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남자들은 이게 힘으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실리콘 돌기에 나와 있는 이런 그 특성을 최대한 잘 활용하면 그 여성들이 설거지장보다 좀 더 깔끔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특징도 보여지기 때문에 네네. 우리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주로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나온 신제품이 여성용한테 딱 맞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온 제품들이 제가 알기로는 몇 번의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쳤는데 최근 제품의 어떤 장점은 좀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예. 지금 열에 강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물에 넣고 막 끓이고 삶는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행주 삶듯이 실리콘 장갑도 삶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질기고 항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오래 쓰면서 건강에 좋은 기능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생활에 유용한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이제 단품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영역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유사 제품, 카피 제품이 벌써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앞서갈 수 있는 그 쫓아오는 카피 제품보다 기능면이나 아니면 이제 소재 면에서 조금 더 앞서서 빨리빨리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갖춰지면 시장에서 충분히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김 회장님께서 여러 가지 좀 팁을 주셨는데요. 일단 그 전에 혹시 지금까지 이렇게 매출을 해보시면서 현황은 현재 어느 정도로 집계가 되나요? 매출 현황 좀 여쭤볼게요. 네, 작년에 8억 8천 정도 어. 장갑으로 8억 8천. 맞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10만 개 정도. 10만 개요? 네. 혹시 이렇게 팔면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없으셨어요? 제가 여성 세계 발명 대회에 출품을 했었어요. 정말요? 근데 이제 그 덕분에 방송에 한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장면을 보시고 전 국방부 장관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비서관님한테 저거 사와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 쓰시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제 취사반에서 설거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뜨거운 물에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다가 또 귀찮으니까 이거는 애벌 설거지가 잘 되는 기능을 보이고 하니까 이거 조달청에 납품할 수 있는지 알아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 덕분에 이어졌나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요? 그 덕분에 굉장히 저도 큰 규모가 벤처 될것 기업 같은데. 인증을 받았어요. 네. 근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정말 거기 참 설거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요. 또 연결이 된 것도 참 신기하네요. 장병들을 사랑하는 국방부 장관님의 말씀 그 마음도 들을 수 있었고 사실 아까 김종태 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후발주자들 카피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독보성을 가지기 위한 좀 스스로의 경쟁력을 평가하신다면요? 네네. 제가 경쟁력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인데요. 네. 사실 특허는 서류상의 특허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워낙에 중국산 모방품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작년 9월, 10월에 미국 아마존에 베스트셀러 2달 동안 올라가 있었어요. 진짜? 정말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너무 좋은 순간이었는데 네. 연이어서 2주 만에 중국산 알리바바가 아이고.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그걸 보고선 오히려 더 모방을 네, 했구나. 더 많이 알려지게 돼서 네네. 한 4주 만에 그냥 저희 매출은 떨어지고 그 중국 매출은 몇 배로 올라가지고 예. 지금도 아마존에 한 3천 건 정도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검색하면 저희 장갑 이름이 한 3천 건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활로 개척을 하시는 데 있어서 다시 탈환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식으로 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일단 제가 먼저 이게 네. 오리지널로 특허를 내고 했던 제품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네네. 예, 그 다음은 지금 이제 발빠르게 생활용품의 그건 가격이 있고요.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모방 제품이 올라올 수 없을 정도의 가격을 예, 예. 맞춰주는 것과 그 다음에 신제품이 계속 개발돼야 돼요. 네. 제가 먼저 이렇게 앞장섰던 그 제품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용하다 보면 개선점이 계속 생기거든요. 네. 그 개선점을 계속 만들어서 저도 지금 4번 금형을 찍었어요. 처음엔 무거웠고, 처음엔 길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수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새로운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참 이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제품을 내기까지 정말 뭐라고 할까요? 상고의 고통? 뭐 네. 이렇게 말을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참 힘든 기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좀 안타깝게 뭐 그렇게 모방 상품들도 나오고 해서 차별화된 경쟁력은 있지만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앞으로는 조금 어떤 부분에 특히 더 초점을 맞추고 있으신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 네.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R&D나 뭐 이런 쪽 부분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공정 과정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아요. 실리콘이 예, 예. 만들어내는데 5분에서 8분 정도 그렇게 걸리고 하니까 하루에 한 300켤레에서 한 12시간 이상 작업해도 한 450개, 진짜요? 500개밖에 많이 나오질 만들어내고 않아요. 싶어도 이게 네. 쉽지가 않군요. 제가 뭐 이렇게 게임을 월마트랑 하고 싶어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생산량이 정해져 있고 그렇다고 마냥하게 생산 라인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생산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품의 품질에 대한 일괄적인 제품 품질성을 이제 보자면 실리콘 재질에 대한 연구를 R&D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 뭐 나라에서 하고 있는 창업 패키지, 상품 개선 패키지 이런 데 계속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뭐 피땀 눈물 뭐 이런 제목의 가사도 있지만 노래도 있지만 정말 그런 제품이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 궁금한 게 네. 우리 김 회장님께서는 이 제품 보실 때 어떤 생각이 좀 드시고 또 가장 큰 차별점이나 좀 더 주력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 하시면 짚어주시죠. 그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겪는 모든 거를 이제 다 겪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 아닌가 싶고요. 이 생활용품 분야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 뭐 어떤 특별하게 기술이 들어갔다든가 남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뭐 노하우가 거기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눈에 보면 보이는 대로 대신에 새로 나오는 제품들이 오히려 더 기능이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기존 제품이 이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특허로 이렇게 보호는 안 되는 건가요? 특허로 보호는 뭐 당연히 된다고 봐야 되는데 네네네. 그 피해가는 방법들이 워낙 많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직으로 뭘 한 걸 뭐 사선으로 한다든가 뭐 이렇게 아. 약간만 바꾸면 또 특허가 또 나오고 네네.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특허를 또 무시하는 경향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정말요?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허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또 새로운 옆에 이를테면 양면에다가 뭐 돌기란다 그럼 우리하고 또 전혀 다른 제품이 돼 버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새로운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결국은 이제 빨리빨리 앞서가는 이제 그 전략이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이제 보니까 여러 번 거쳐서 제품 업그레이드를 해왔고 카피 제품들은 예전에 머물러 있다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거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빠르게 그 시장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이에요. 네. 금형 하나 팔 때 꽤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이게 생산량이 작다는 이유는 돌기 부분이 금형에서 이게 막 그 뭐라고 그러나 그 압착해서 이 돌기 기능에 그 실리콘 성분이 들어가서 성형이 돼야 이게 떼었을 때 돌기 부분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순식간 시간 뭐 그냥 자동화로 찍어내는 우리 그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것들은 이렇게 돌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생산량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네. 생산량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제 구조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들의 어떤 그 삶의 질 향상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수세미 잡아야 되고 거기에 또 뭐 세제 넣어야 되고 이걸 한 번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성들도 이제 과감하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제품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대량 어떤 그 설거지를 해야 되는 어떤 그 급식소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식당 큰 데들 이런 데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용 그다음에 군부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상당히 확산 추세에 있을 것 같아 네. 보이고 제가 볼 땐 전시회를 나가면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딱 뭐 눈을 줄 서서, 사로잡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사람들이 줄 서서 막 기다려서 이제 껴보고 이럴 것 같고 또 전시회도 아마 매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시회를 통해서도 많이 판매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국내 전시회뿐만 아니라 해외 전시회도 좀 많이 나가고 그런 방향으로 하면 이제 충분히 어떤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네. 것 같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제품의 어떤 특징상 생활용품 범죄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용품에서는 그 단품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걸 이용한 다양한 이제 좀 이렇게 뭐 구색을 갖춘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 다양성까지 같이 이런 전략을 앞으로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제품이면 분명하다는 말씀 하셨고 생산량이 달려서 납품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어려움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뭐 네. 돈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깊은 한숨이 네. 나오셨어요. 왜 없었겠어요? 누구나 다 있는 그런 것들. 12가지나 있죠. 아 정말요? 손가락이 모자라네요. 발가락이. 네. 저기 제품을 생산할 때 제일 뭐 다 하나에서 10가지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제품명도 만들어야 되고 생산도 해야 되고 또 특허도 해야 되고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직원도 관리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저 혼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함께 할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조력자? 예, 그런 분들이 없는 것들. 항상 제가 그래서 교육을 받기를 워낙 원했어요. 네. 이게 저도 뭐 유통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생산까지 왔지만 좀 제대로 잘 해보고 싶어서 항상 이렇게 배우고 싶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창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아, 참 이왕이면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또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훨씬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아직도 위기가 여전히 있긴 하지만 많은 부분을 이미 지나오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위기가 왔을 때 극복하는 나만의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망설이지 않는 거? 망설이지 않는 거요? 네. 제가 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한국에 제가 외국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예, 예. 한국에 와서 이제 유통을 시작하려고 대형마트에 아는 분을 소개를 받아서 네. 담당자분을 만나러 갔었어요. 그런데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당했어요. 왜죠? 그리고 돌아오는 순간 한 몇 초 사이에 내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바로 돌아가서 그분을 잡았어요. 잡고 나는 꼭 이 마트에 입점을 해야 되겠다. 도와달라. 방법을 가르쳐달라. 처음부터 가르쳐달라.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이렇게 보시더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협력사 이렇게 제안하는 코너에서 직접 제안을 해봐라. 그럼 안 되면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3주 만에 그 담당 MD를 만나는 성과를 얻고 입점을 하게 돼서 기본적으로 제가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구나. 그래서 그 3초, 5초 그 사이에 제가 망설임 없이 정말 낯설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잡고 정말 제 의견을 이야기했고 제 원하는 말을 이야기했던 부분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망설이시고 또 그 행동을 안 하셨다면 지금의 대표님이 안 계셨을 수도 다른 분이 앉아 계셨을 수도 있겠네요. 대개는 못해요. 네. 그것도 그렇구나. 사실 쉽지 않죠. 네. 모르는 사람한테 어떤 그런 부탁을 한다는 네. 게 참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 적극성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그러니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김 회장님은 네. 이렇게 위기 극복의 과정들 옆에서 들으시면서 어떤 네. 생각하셨어요? 그 국내 여성 창업자들, 여성 기업인들, 여성 벤처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하시고 계시죠.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첫 번째는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영역들, 이를테면 섬세함, 뭐 우아함,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제품들은 여성적이기 때문에 네. 여성들이 잘해 나갈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막 뭐 돌진 앞으로 뭐 이런 것들 할 때는 또 아무래도 남성 기업인들이 훨씬 더 이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결국은 여성 기업인으로서 그 아까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부분에서 이제 잘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통이나 그 유통에서의 MD 뭐 이런 경험들이 많은 제품들을 유통하다 보니까 이런 제품은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한번 승부를 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도 역시 이제 경험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경험을 충분히 가진 상태에서의 제품 개발과 시장 유통은 실패보다는 성공에 가깝다는 이제 느낌이 들고요. 다만 이게 이제 그 카피 제품들이 금방 나온다는 거는 그렇죠. 그 아까 얘기했던 이제 노이즈 마케팅을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뭐 새로운 카피 제품이 나오니까 우리 제품이 대단하니까 카피 제품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로 직격탄을 또 맞을 수 있는 게 그냥 뭐 시장을 그냥 확 휩쓸어 버리니까 메뚜기 때 훑고 갔듯이 그런 부분에서 그 카피 제품들에 대한 대응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그 뭐 특허 침해 관련된 소송을 한다든가 관련된 제재를 하려면 또 많은 절차가 필요하고 비용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당사자들 찾아내기도 쉽지도 않고 해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염려가 좀 되긴 하고요. 대신에 이제 그 뭐 여성 기업인으로서 그다음에 뭐 벤처 기업 그동안 해왔던 스타트업으로서 지금 해온 부분까지는 열심히 잘하고 중간중간 어려움 겪은 것도 뭐 자금 문제든 생산 문제든 상당히 아주 유연하게 잘 대응해 오셨어요. 근데 맞아요. 이제 지금부터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작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겪었던 것들은 일종의 이제 작은 부분이고
정말 큰 게 기다리고 있다. 큰 놈이 뭐 일본이 아니고요. 큰 놈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 그다음에 마음의 어떤 자세, 그다음에 또 시장을 보는 그 이런 눈 이런 것들을 좀 넓혀보는 그런 계기로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제 홍보가 되고 알려지면 네. 훨씬 더 아마 그 신뢰성과 공정성 이런 부분에서 확보가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기업이 점점 더 커갈수록 문제점들도 조금 더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가 마련된 김에 혹시 컨설팅 받고 싶은 문제라든지 아니면 좀 시급한 보완점 같은 걸 좀 진단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한 가지가 네, 저를 있는데 당황하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제가 지금 이제 경쟁 모델이라고 하면 고무장갑인데요. 네네. 그 고무장갑이 전체 시장이 우리나라만 한 네. 1,000억에서 1,500억 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은 이번 해는 국내 총판을 이미 줘가지고 24만 개 연간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은 이제 거기로 제가 네. 기본을 잡고 네. 있는데 수출을 하고 해외 싶은데, 시장이요? 네. 아, 근데 이제 좋습니다. 생산성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통 생활용품들은 대부분 공장을 다 외국에 두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한국에 두고 싶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로. 네, 그래서 지금도 외주 생산으로 한국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생산량이 워낙 부족하고 그 생산량을 따라가려면 제가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그 물량을 위해서 네. 한국에 생산을 하는 게 맞을지 아, 또 전문가 의견을 한번 네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우리 규모의 경제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규모의 경제라는 거는 결국은 많은 거를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메이드 인 코리아니까 한국에서 생산해야 된다는 그 일종의 고집이 네.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의 어떤 우수성 이런 것들 위해서는 분명히 메이드 인 코리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어떤 가치 이런 거는 전 세계에 있는 시장에서 충분히 인정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양을 많이 늘려야 되고 대량 생산해야 되려고 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하면 가격 경쟁력이 우선 국제 경쟁에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이야 이제 뭐 국내에서 생산하지만 또 좀 더 대량으로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해외 그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뭐 이를테면 뭐 중국 얘기를 해서 좀 안 됐지만 중국 심천에 가면 이런 제품들을 빠르게 싸게 좋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 데를 좀 활용한다든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그 미얀마, 캄보디아 이쪽에 인건비가 이제 중국이나 그 베트남은 이제 인건비가 많이 올랐어요. 한국 비슷하게 올라 있기 때문에 결국 그 경쟁력을 우리가 가격에서 찾기는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만약에 통일이 되면 북한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 채널이 아니니까 결국은 뭐 미얀마, 캄보디아 이쪽에 그 인건비가 작은 쪽에 우리 기술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많이 생산하는 방법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에서 지금 많이 그 관심 갖고 팔리고 있는데 결국은 그 팔리는 것들이 그 카피 제품들이 많다고 하면 결국은 전략적으로 아마존에 우리 제품을 이제 뭐 가격이든 아니면 그 퀄리티 품질이든 이런 걸 가지고 다시 어필해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투자한 기업들의 매출을 도와주고 해줘야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해외 매출 네트워크를 많이 좀 확보를 해놨어요. 그래서 네.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여기에 추가로 뭐 동남아 라인, 유럽 라인, 그다음에 또 남미 라인 이런 쪽은 제가 좀 이렇게 수출하는 거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쪽에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기로 하고요. 생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은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생산 양 자체가 이제 물리적으로 작으니까 이거를 확대시키고 많이 늘리기 위해서는 그 설비 투자라거나 아니면 획기적으로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기술 개발을 해서 생산하기에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무리스러운 아이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설비를 증설해야 되고 근데 국내에다 하자니 비용과 그다음에 그 생산성과 가격 경쟁력에서 약간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해외에서 생산하는 것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답이 되셨나요?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아니 중국산이 불량률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QC를 퀄리티 컨트롤을 우리가 해야 돼요. 네. 현장에 가서 중국 현지에 가서 공장에서 우리 그 QC 담당자가 항상 지켜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 참 열심히 잘하고 성실하게 하잖아요. 근데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미얀마 이런 쪽은 사람들이 일을 성실하게 안 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항상 관리하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도 이제 역시 인건비 때문에 부담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현지의 어떤 생산량이나 생산 원가의 어떤 차이 나는 거를 인건비로 커버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렇다면 그 QC 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그냥 우리가 그냥 뭐 고정관념으로 해외에서 중국에 생산된 거는 퀄리티가 안 좋아, 뭐 불량률이 높아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고 그거를 깨고 갈 수 있는 원가 창조- 차이가 어느 정도 나면 국산이 더 가능할까요? 원가 차에서 뭐 그 비율이나 퍼센트 가지고 비교하긴 뭐하긴 한데 네. 결국은 가격에서 중국에 생산된 제품은 쌀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1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70원, 80원 정도 되면 이게 중국산이 이제 그렇게 유통이 되면 우리가 100원, 20원 비싸니까 그 소비자들이 20원 정도는 국산이니까 내가 용인해 줄게라는 범위가 이제 그 20원인데 그 20원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었다 하거든요. 그다음에 제품에 따라서 그렇고.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 한국 사람이 만든 거,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거는 중국산보다 비싸도 내가 살 수 있는 그 용인되는 그 심리적인 라인을 좀 잘 찾아내서 고기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게 20원이다 그러면 20원 안에 들어가지만 이게 10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아주 우리의 전략이 좁아지는 거죠. 네. 그런 전략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찾아가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하여튼 뭐 앞으로 향후에 이렇게 또 인연이 됐으니까 뭐 필요한 부분 조금씩 도와주면서 좀 확장시킬 수 있도록 저도 역할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가격과 품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앞으로 조금 더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선배로서. 아니면 네. 조언 같은 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네. 그럼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세계형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면서 참 즐거운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셨어요? 네, 저는 이렇게 가족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건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라는 부분이 하나 생기는 게 아니고 제 일상생활의 부분을 나눠서 가져야 돼요. 어떨 때는 포기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좀 지나 보니까 처음부터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항상 연념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후배 창업자분들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전해주셨고 MTM 유니온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응원하면서 함께해 주신 김종태 회장님 그리고 MTM 유니온의 주민정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